사연 극장 새로운 사연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님, 이 박스들이 다 뭐예요? 왜 집안이 이 모양이에요? 아, 서윤아. 너희 왔구나. 어머님, 대답 좀 하세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주 만에 보는 며느리 서윤의 얼굴이었어요. 하와이에서 그을린 건지 얼굴이 까맣게 탔더라고요. 집 팔았어. 네. 뭐라고요? 집 팔았다고. 내일 제주도로 이사 가. 그 순간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뒤에 서 있던 아들 도현도 마찬가지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입니다. 74세. 방금 들으신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발표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이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에요. 2주 전 저는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아팠던 허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가 됐거든요. 30년 넘게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무리했던 탓이었어요. 수술 날짜는 한 달 전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아들 도현과 며느리 서윤의 하와이 여행 일정과 겹쳤어요. 엄마, 수술 날짜 좀 미룰 수 없어요? 여행 위약금이 너무 비싸서. 아니면 혼자서도 괜찮으시죠? 어머님, 워낙 강하시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응, 괜찮아. 너희 여행 다녀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아요. 74살에 수술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혼자라는 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함께 왔는데 저만 혼자였거든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여행 중이에요. 괜찮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실 분이 필요한데요. 제가 할게요. 제 몸인데 제가 결정하면 되죠. 그렇게 혼자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외로웠던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어요. 수술은 잘 끝났대요. 하지만 깨어났을 때 병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다른 병실에서는 수술 잘 끝났어요. 고생했어요. 라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제 병실만 조용했어요. 그 2주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내가 이 집에서 뭘까? 정말 가족일까?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도현이를 키웠어요.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이 집을 샀죠. 도현이 결혼하고 서윤이 들어오고 손녀들이 태어나고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 돌보는 일, 집안일을 맡게 됐어요. 처음엔 기뻤어요. 가족이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 됐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는 것, 청소하는 것, 빨래하는 것, 저녁 준비하는 것. 모든 게 당연해졌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어머님, 아이들 학원 보내야 하는데. 어머님, 내일 우리 일찍 나가니까 아침 준비해 주세요. 언제부턴가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됐어요. 제가 아픈 날에도 피곤한 날에도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제가 수술 받는 날에는 여행이 더 중요했나 봐요. 병원에서 퇴원한 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 집 팔고 싶어요. 네. 갑자기 왜요? 더 이상 여기 살 이유가 없어서요. 이사 박스를 싸면서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적은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와이에서 돌아온 가족들에게 말했죠. 집 팔았어. 내일 제주도로 이사 가. 어머님,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윤이 소리쳤어요. 너희도 이제 진짜 독립해. 나처럼 7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사연극장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집이 어떻게 엄마 것이에요? 도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와이에서 그을린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30년 전에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등기부등본도 확인해봤어. 그래도 그렇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서윤이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2주 전 수술실에서 혼자 깨어났을 때보다 훨씬 평온했죠. 아,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수술 받기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도현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현아, 내일 수술인데 혹시 시간 되면. 아, 엄마. 미안해요. 내일 비행기라서 공항에 일찍 가야 해요. 수술 잘 받으시고 우리 돌아올 때까지 몸조리 잘 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걱정된다, 빨리 낫기를 바란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몸조리 잘 하라는 말만요. 수술 당일 새벽, 저는 5시에 눈이 떴어요. 30년 넘게 그 시간에 일어나던 습관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은 도시락을 쌀 필요도, 청소를 할 필요도 없는데 말이에요. 병원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혼자 가는 게 맞나? 옆자리에는 딸과 함께 온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무서우시죠? 괜찮아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딸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그 대화를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누군가 그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술 전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 연락처 적어주세요. 여행 중이에요. 응급 상황에 연락할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간호사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안쓰럽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마취가 풀려서 깨어났을 때 병실은 고요했어요. 다른 자리에서는 수술 잘 끝났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할머니 아프지 않으세요? 이런 소리들이 들렸는데 제 자리만 조용했어요. 그날 밤 간병인도 없이 혼자 누워있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혹시 밤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누구를 부르지? 핸드폰을 들고 도현이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껐어요. 하와이는 시차가 몇 시간이었더라.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제 아들이 있는 곳의 시간도 모르다니. 그 2주 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병실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집에서는 언제 혼자 밥을 먹어봤나. 30년 동안 늘 누군가의 밥을 차려주기만 했지. 제 밥을 혼자 차분히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간호사들이 친절했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가족들 오늘은 안 오시나요? 여행 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간호사, 처음 본 사람이 저를 걱정해 주는데 정작 가족은 5일째 되던 날 옆 침대에 새로운 환자가 왔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였는데 온 가족이 다 와서 난리였어요. 할머니,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물 좀 더 드실까요? 베개 높이는 괜찮으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이 가족에게 뭘까? 퇴원 전날 주치의가 말했어요. 회복이 빠르시네요. 하지만 집에 가셔서 무리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가족들 도움이요. 그동안 제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퇴원하는 날 택시에서 집을 바라보니 이상했어요. 30년 동안 살던 집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가니 더 이상했어요. 2주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은 차갑고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고 화분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진짜 필요한 건 저였구나. 집 주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누가 이 집을 돌보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을 팔고 싶어요. 급하게 매물로 내놓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더 이상 여기 살 이유가 없어서요. 계약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30년 동안 제가 번 돈으로 산 집, 당연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원하면 언제든 팔 수 있다는 걸. 이삿짐을 싸는 건 생각보다 쉬웠어요. 제 물건은 별로 없었거든요. 옷까지, 사진 몇 장,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정작 제 것은 이것뿐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와이에서 돌아온 가족들 앞에서 말했죠. 집 팔았어. 내일 제주도로 이사 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함께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를 진짜로 생각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74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진짜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쳤어요?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그래요? 도현이가 거실에 쌓인 박스들을 보며 소리쳤어요. 서윤이는 아예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고요. 너희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7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였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엄마한테 못했다고. 못했냐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허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아팠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내가 수술 받는 날, 너희는 어디 있었지? 그건 여행 일정이 이미 잡혀 있어서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희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줬는데 딱 하루만 내가 필요할 때는 여행이 더 중요했구나. 도현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서윤이는 울음을 그쳤고요.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날부터 계속 고민했거든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 때도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아, 네. 어디 지역이세요? 서울 강남구인데 급하게 처리하고 싶어요. 금매세요? 혹시 이유가? 더 이상 여기 살 이유가 없어서요.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더 이상 여기 살 이유가 없다는 걸. 집을 내놓은 지 3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워낙 좋은 위치라서 금방 팔렸죠. 30년 전에 3천만 원에 산 집이 이제는 15억이 됐더라고요. 할머니,
급하게 파시는 거라.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나왔는데. 괜찮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제일 떨렸어요. 30년 동안 살던 집을 정말 떠나는구나 싶어서요. 집이 팔리고 나서 바로 제주도 집을 알아봤어요. 친구 경자가 추천해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있나요? 혼자 살기에 적당한. 아, 네. 딱 좋은 집이 하나 있어요. 2층 집인데 1층에는 거실과 주방, 2층에는 방이 있고요. 작은 마당에 감귤 나무도 있고 2층에서 바다도 보여요. 사진으로만 봤지만 마음에 들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워낙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믿고 계약했죠. 이 집으로 할게요. 그렇게 제주도에 제 새 집을 샀어요. 그 다음은 짐 정리였어요. 제 물건은 금방 쌌지만 아들 가족 물건들이 문제였어요. 거실에 있던 큰 소파, 안방에 있던 침대, 아이들 방 책상과 옷장. 모든 걸 박스에 넣어야 했어요. 이것도 가져가야 하나? 할인이 색연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72색짜리 고급 색연필이었는데 제가 손녀 생일에 사준 거였거든요. 박스에 넣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사줄 이유도 함께 그림 그릴 이유도 없어진 거잖아요. 예진이 피아노 교본들도 모두 박스에 넣었어요.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추억일 뿐이에요. 제일 힘든 건 사진들이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떼면서 눈물이 났어요. 도현이 돌잔치 사진, 결혼식 사진, 손녀들 첫돌 사진.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늘어난다는 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뻤었는데.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요? 언제부터 저는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가 된 걸까요? 마지막으로 서윤이 화장대를 정리할 때였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제가 생일 선물로 준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한 채로 그냥 박스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였는지요.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니 집이 텅 비었어요. 30년 동안 채워놨던 모든 게 박스 안에 들어가니까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서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친구 경자가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요. 경자야, 나 제주도로 간다. 갑자기 왜? 집 팔고 이사 가기로 했어. 뭐, 순애야 무슨 일이야? 오랜 친구라서 그런지 경자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달라진 걸 알아차렸어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일단 갈 곳이 필요해서. 그럼 우선 우리 집으로 와. 방 하나 비워둘게. 고마운 친구였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하와이에서 돌아온 가족들 앞에서 모든 걸 말했죠. 엄마, 정말 안 돌아올 거예요?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응. 안 돌아와.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요? 너희도 이제 진짜 어른이 돼야지. 30년 동안 충분히 도와줬어. 그 말을 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선택이 맞다고. 7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선택했다고. 내일 아침 일찍 제주도로 떠날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할머니, 편지 왔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편지를 건네주셨어요. 제주도에 온 지 6개월 만에 처음 받는 편지였어요. 발신인을 보니 김아린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 손녀였어요. 편지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서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았어요. 이제는 이 자리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됐거든요. 편지를 열어보니 할인이 서툰 글씨로 쓴 편지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올 거예요? 엄마가 요리를 못해서 맨날 배달 음식만 먹어요. 할머니, 달걀말이가 그리워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이상해요. 그 아래에는 예진이가 쓴 글도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 잘못했어요. 할머니한테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다시 같이 살 수 없어요? 아빠, 엄마도 할머니 없으니까 힘들어해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뭘 잘못했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감귤나무에 하얀 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제가 제주도에 와서 처음 맞는 봄이었거든요. 6개월 전만 해도 꽃이 피는 걸 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서 꽃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어요. 준혜야 뭐하니? 경자가 찾아왔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가 됐죠. 편지 왔어. 손녀들이 보낸 거야. 아이고, 그래. 뭐라고 써 있는데? 보고 싶다고, 돌아가자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 돌아가. 절대로. 그래, 내 선택이야.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해? 후회 전혀. 이렇게 살아본 게 언제야. 정말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주도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어요. 때로는 미역국, 때로는 라면, 때로는 그냥 빵 한 조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 마음대로요. 점심시간에는 경자와 함께 산책을 해요.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30년 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준혜야, 넌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글쎄,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지금. 응. 74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니까. 오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꿔요. 상추, 시금치, 무. 제가 좋아하는 채소들을 심었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저녁에는 2층에서 바다를 보면서 차를 마셔요. 커피나 녹차, 때로는 경자가 가져다 준 오미자차도 마시고요. 그렇게 하루가 끝나요. 누군가는 이런 삶이 외롭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화로워요. 서울에서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정작 마음은 외로웠거든요. 지금은 혼자 살지만 마음이 편해요. 한 달 전쯤에는 도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제주도까지 찾아가도 될까요? 왜?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오지 마. 힘들게 올 필요 없어. 엄마, 도현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74년 동안 충분히 희생했잖아. 알겠어요. 하지만 가끔은 연락해 주세요. 그래, 생각날 때.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이상해요.
연락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더 편해져요.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싶어서요. 74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 먹을 거예요. 그리고 텃밭에 물을 주고 경자와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실 거예요.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6개월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주름은 그대로지만 눈에서 나오는 빛이 달라졌어요. 안녕, 김순애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인사했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74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순애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행복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사연극장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